안녕하십니까. 중국 공산당의 시작, 마오쩌둥과 중국 공산당의 전진에 대해 발표하게 된 중국 지역학부 이혜지입니다. 교재 내용의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1919년 공산주의 조직의 오사운동의 결과로 1921년 7월에 창설되었습니다. 오사운동의 주요 세력이었던 리다자오와 천도슈는 코미테른의 극동부장 보이틴스키를 만난 후 사회주의 청년단을 조직했으며 사회주의 청년단을 기반으로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각지의 공산주의 단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성공을 하게 되면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원리가 중국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이때 러시아 혁명을 이끌었던 레닌이 제시한 열강의 제국주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는 마르크스 사회주의가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또한 노동자와 농민의 나라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마르크스 사회주의는 중국 인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와 베이징 대학 지식인들이 마르크스와 레닌을 열성적으로 학습하게 되는 원동력이 됩니다. 1921년 7월 23일 제1차 전국 대표대회가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지에서 개최되어 각지의 공산을 대표하는 13명의 대표가 참석합니다. 훗날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가 된 마오쩌둥 역시 후난성의 대표로 참석합니다. 초기 공산당의 강령은 노동자 농민에 의한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여 자유재산 제도를 폐지하고 생산수단과 공급을 공동의 소유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1923년까지 당원 확보와 마르크스주의의 선전에 전력을 다하며 반제국주의, 반군벌적인 국민혁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철도와 공장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조직을 통해 노동운동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공산당의 노선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견해 차이가 나타나 혁명 세력 내에 리다자오와 천도슈로 대표되는 두 개의 파벌이 생기게 되는데요. 천도슈는 남쪽을, 리다자오는 북쪽을 담당하였으며 천도슈는 낙후된 농민보다는 진보된 도시 세력이 혁명을 주도하여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에 반해 리다자오는 중국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농민이 국가 경제의 기초로서 농민이 해방되어야 중국의 개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마오쩌둥 역시 천도슈가 농민의 혁명적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고 농민 속에 잠재된 가능성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했다고 비판했으며 리다자오의 민족주의적 관점이 마오쩌둥에게 깊은 영향을 미쳐 마오쩌둥 역시 농민 투쟁을 고수하며 공산당의 이념을 실천해가기 시작합니다. 1927년 국공합작을 결렬시킨 이후 국민당은 더욱 본격적으로 공산당을 몰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장제스는 북벌을 완수하면서 자신을 반대하는 신군벌들과 일시적으로 타협했으며 동시에 공산당의 기반을 송두리째 뽑아내기 위해 대대적인 무력 탄압을 단행했습니다. 1927년 상해 대학살 이후 공산당은 지하로 숨어들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시작했고 스탈린으로부터 무장봉기를 통해 소비에트를 건립하라는 지령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소비에트는 민중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조치 운영되는 민중 권력기관을 뜻합니다. 1927년 8월 1일 무장봉기를 위해 공산자 지도자들은 장시와 난창을 공격하여 혁명위원회를 설치합니다. 하지만 국민당 군의 역습으로 인해 난창을 포기하고 광저우로 내려가면서 스탈린의 지시로 이루어진 최초의 난창 봉기는 실패로 끝이 납니다. 공산당은 광저우에서 군사력을 정비한 다음 다시 북벌을 도모하려는 계획을 세우지만 천도슈의 해임과 취추바이의 임명, 1927년 12월 광저우 소비에트 수립, 국민당 군대의 반격을 거듭하는 등 공산당의 잘못된 전략과 코민테른의 잘못된 지시로 실패하게 됩니다.
그 당시 국민당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농촌 세력을 조직하여 소비에트를 발전시키고자 했던 마오쩌둥은 1927년 9월 호난성과 장시성의 폭동을 일으키며 호난성을 비롯한 몇 개의 지역을 장악하고 반혁명 분자 배척과 토지혁명을 내세웠습니다. 이 동기는 농민들의 대대적인 호응으로 성공하는 듯했으나 이 또한 오래 지나지 않아 국민당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공격을 받은 마오쩌둥은 살아남은 천여명의 대원을 이끌고 호남과 장시의 접경지대인 진강산으로 후퇴하여 주더, 린벼우 등과 함께 군대를 재편했습니다. 공산당 최초의 홍군이 결성되었으며 진강산은 결국 공산당 최후의 거점이 됩니다. 초반에는 마오쩌둥의 전략을 수용하지 않으며 그를 추방시키기까지 했던 중앙정치국은 도시 무장 봉기의 실패로 마오쩌둥을 다시 복권시키는 태도를 보입니다. 마오쩌둥은 군과 당의 일체화를 위해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당대표는 마오쩌둥이, 총사령관으로는 주더가 담당하였고 국민당에 쫓기던 다른 부대의 병력들도 합세했습니다. 이들은 중앙당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했으며 적의 배후나 측면을 소규모의 유격대가 기습 공격함으로써 적을 교란시키는 게릴라 전술을 기반으로 세력을 확대해 나갔고 점령 지역에는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소비에트를 건설하고 대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가난한 농민에게 평등하게 분배함으로써 농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철저한 자급자족으로 소비에트를 운영하였고 홍군을 혁명 정신으로 철저하게 무장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마오쩌둥은 장시성 중남부 지역에 15개가량의 소비에트를 수립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1931년 9월 만주사변이 일어나 국민당이 난징으로 돌아간 사이 공산당은 1931년 11월 장시성에서 중화소비에트 공화국 임시정부를 수립합니다. 모든 행동은 반드시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인민에게는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대하며 인민의 것을 절대 야탈하지 않는다. 토호에게서 착취한 것은 공동의 소유로 한다는 규율을 정해 엄격히 지키도록 명령했으며 결국 마오쩌둥이 인민의 지지를 얻는 데 집중했던 전략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감사합니다.